현재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야심차게 새로운 총리를 선출했다 합니다만 주변국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 당황할 만한 발언을 했으며 한국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일본의 자민당 총리 후보가 결국에는 기시다로 결정이 되면서 일본의 100번째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일본은 차기 총리를 지명하게 되는데 현재 자민당이 집권당이고 이것이 깨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차기 총리가 됐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스가 총리가 사임하면서 자민당 지지율이 급등한 것도 자민당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실 자민당 내부의 아베나 아소다로 중심의 파벌이 깨어지는 게 진짜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스가 총리가 사임했다는 것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이 일본의 실상이기도 하죠. 한편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기시다 후보가 일본의 100번째 총리로 임명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노다로와 다카이치의 3파전을 치르며 많은 이들은 고노다로의 선전을 내다봤습니다. 고노다로는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40-50%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를 제압하고 나왔습니다만 자민당 후보 결정 방식상 당원과 당후의 표를 조합해 대표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설문조사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민당 내 파벌 싸움입니다. 자민당 관계자 말로는 설문조사를 신중하게 반영해 투표한다고 했지만 결국 기시다가 당선된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자민당은 일종의 기득권 파벌들이 선거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에 고노다로와 기시다의 1차 투표에서는 당원, 당후가 각각 50%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양 후보는 겨우 한 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문제는 2차 투표의 당황스러운 투표 방식입니다. 실제 1차에는 국회의원, 당원이 382표씩 각각 나눠 가지나 2차에서는 국회의원 표는 그대로고 당원 표가 47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2차까지 가면 결국 일본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투표에서 아베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후보 파벌은 2차 결선에 갈 경우 기시다에 몰아주자고 합의까지 봤습니다. 따라서 2차 때 고노다로는 80여 표 차로 밀려나가며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패배하고 2차에서 역전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시바나 고노다로 같은 개혁파 의원들에게 아무리 국민들의 여론이 좋아봤자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바지사장격의 총리 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사람을 내정해 놓는 것이 일본 총리 자리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 국내외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될 인물에 대해 혹독한 평을 내리는데요. 특히 일본이 최우선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일본이 크게 실망할 발언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우선 일본 누리꾼들은 새롭게 선출된 기시다 총리에 관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연속이지 달라질 것은 없다 혹은 일본의 암울한 미래는 또다시 연장되었다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각종 전문가들도 기시다의 차기 총리가 확실해졌다는 소식에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다카시 고스케 기자는 1년 반에 코로나 위기에서 총리가 2차례나 바뀐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며 그러한 이유가 코로나 대응에 실패였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민당에서 기시다를 선택한 것은 자민당의 구태 정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다고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라카와 모모코 일본 여성대학 교수는 이번 기시다 총리가 선출된 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 지적하는데요. 기시다 후보는 이번 선거전에서 내세운 공약이 바로 건강위기관리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고 일본을 코로나 창궐 국가로 만들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총리까지 사퇴했다고 보고 기시다 자신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 때 진행되는 방식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합니다. 기시다 후보는 자민당 후보가 당선되고 가장 먼저 당선 소감을 전하면서 필사의 각오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으며 일본의 경제도 일으키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에 임기가 시작되면 건강위기관리청을 곧바로 만들어 코로나 대책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시라카와 교수는 이렇게 되면 기존 코로나 대책팀과 노하우는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지적합니다. 하필 백신 담당 장관은 스가 총리가 임명했던 고노다로로 백신 관련한 모든 업무는 새롭게 프로세스가 시작되며 기존의 코로나 담당상을 비롯한 장관들조차 새로운 기관에 임명되지 않는 한 모두 시스템이 바뀝니다. 즉 그간 일본이 방역은 엉망이었습니다만 그나마 나름대로 쌓아왔던 노하우가 제로가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일본 총리는 전임 총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스가 총리와 고노다라고 해놓은 방역 부분들이 기시다가 총리가 되면서 사실상 모두 다시 시작된다는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본의 총리 선출에 대해서 뜻밖의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과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협력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회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발언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일본의 잦은 총리 교체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간에 아베 총리를 제외하고는 10년간 7차례나 총리가 교체된 경우도 있는 일본을 지적하면서 이런 나라와 미국은 강력한 동맹을 맺을 수 없으며 미국과 일본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반복된 총리 교체에 지쳐있는데 이번에도 2년도 안 되어 아베, 스가, 기시다까지 모두 3명의 총리가 교체된 데다가 이번에 당선된 인물이 다시 자민당의 9세대 인물인 기시다인 것을 보고 이번 일본 총리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적지 않은 실망감을 표시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일본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총리는 책임을 안 지고 아베나 스가처럼 그만둬버린다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올해 4월에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을 푸대접하면서 스가 총리에 대한 기대를 거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총리가 또 바뀐 것이죠.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적인 안보를 추구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극우 세력이 아닌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후보가 올라오기를 내심 바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시다 후보는 온건 보수파이긴 하지만 최근 한국에 대한 폭탄 발언을 연달아 해왔습니다. 기시다는 아베 총리 정권에서 한일 위안부 협의를 이끌어낸 외무장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기시다가 이번에 아베파가 밀고 있는 다카이치 후보가 밀어줘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베의 색을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한국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면서 아베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잘못한 게 없고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합니다. 또한 독도에 관해서는 오히려 아베 총리보다 더욱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는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한국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시다가 온건파이지만 자신을 총리가 되게 해준 극우 보수 의원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 일변도로 흐를 것인데요. 한국은 그런데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애초에 자민당에서 한국과 관계를 개선시킬 만한 새로운 후보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데다가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보이고 있어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나타냅니다. 일본 기시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핵잠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말로는 한국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덜 공격적이라서 앞으로 일본 국방력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SLBM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지 한 주 만에 잠수함의 SLBM 배치를 완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최근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데 파죽지세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위협에 저절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울릉도의 군사 기지와 영국과의 항모 개발, 스텔스기 자체 개발 등 독도 방어 수단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기시다는 아베 총리가 자행했던 한국의 수출 규제 역시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일본은 기회만 된다면 제2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방침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주요 국가들과 첨단 장비 공급망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기시다 후보가 한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해봤자 한국에 거의 타격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카하시 고스케 기자는 미국이 이제는 일본 정치에 관심이 없어졌는데 위기라고 전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을 대신할 국가로 한국을 찾는다면 일본은 큰 위기를 느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차기 총리를 낙점하고 한국에 대해 여전히 아베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며 일본이 구습 정치를 반복하는 동안 오히려 국제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